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블루투스 헤드폰 에어팟 맥스를 발표했습니다. 소니를 비롯해서 이미 여러 음향기기 제조사에서 제품들을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는 상태라서 특별히 폼팩터가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라면 헤드밴드였습니다. 통기성을 고려한 니트 메쉬 소재를 사용해서 헤드폰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효과와 압력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뭐가 달라도 다른 디자인을 내놓는다는 게 헤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애플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장시간 착용하고 있을 때 피부와 가장 오랜 시간 맞닿는 이어컵 부분은 메모리 폼을 적용한 쿠션을 장착해서 압력을 줄이고 피로감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제조사들도 비슷한 재질을 적용해 사용자의 피로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크게 놀라운 점은 아닙니다. 헤드밴드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고요. 에어팟 맥스는 40mm 다이내믹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동작하는데 지난해 출시되었던 에어팟 프로에 탑재되었던 다양한 음향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럼에도 가격이 무려 71만 9천 원이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비싸다는 게 한 번 더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놀라웠는데요. 핵심 기술로는 각각의 이어컵에 장착된 H1 칩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소음을 잡아주고 주변 음을 들을지 말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컵에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감지하는 6개의 외양 마이크와 2개의 내양 마이크를 통해 사용자의 귀를 통해 들려오는 소음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주변 소리를 수집한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소음을 최소화하는 원리인데 다양한 블루투스 헤드폰 제조사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얼마 전 리뷰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소니 WH-1000XM4의 경우 총 5개의 마이크가 이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3개 더 많은 이유로 가격은 소니 WH-1000XM4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음질 측면에서 살펴보면 에어팟 맥스는 더 나은 사운드 감상을 위해서 40mm 다이내믹 드라이브를 적용했다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베이스 음역대의 깊이감이 남다르고 중대역 음질의 정확도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고음 역시 보다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스피커에 장착되어 있는 듀얼 네오디뮴 링 자석 모터를 사용해서 최대 볼륨을 적용하더라도 총 고조파 왜곡을 1% 미만으로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음역대에서 사운드 왜곡을 줄이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평소 즐겨 듣던 음악도 기존에 들리지 않았던 새로운 음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적응형 이퀄라이저는 이어컵 쿠션의 밀봉 상태와 착용감 등을 고려해서 중저음 주파수를 자동으로 조정해 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장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머리의 미세한 움직임을 추적해서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더라도 사운드가 정해진 위치에 고정한 상태로 들리게 되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도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듣던 공간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설명만으로 아주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에어팟 맥스는 디자인 측면에서는 재미있는 한 가지가 애플 워치에서 볼 수 있었던 디지털 크라운이 있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잘 살린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에어팟 맥스 배터리의 경우에는 최대 충전을 하게 되면 20시간 연속으로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이유는 타사 블루투스 헤드폰의 경우 평균적으로 30시간 이상 사용한 것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물론 노이즈 캔슬링과 공간 음향을 활성화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사용 시간을 늘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5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90분 동안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다른 제조사들도 이미 내놓은 제품들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품 컬러의 경우에는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스카이블루, 그린, 핑크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봤는데 출시 가격의 경우에는 $549이며
환율을 적용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정가가 71만 9천원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제법 유명하다고 알려진 블루투스 헤드폰 제조사들이 메인으로 내걸고 있는 모델의 가격이 30만원대라는 걸 생각한다면 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뱅 & 올룹슨 같은 전문 음향 브랜드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100만원대 이상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유저들이 지갑을 열기에는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애플이 해당 가격 구간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소 부담스럽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예상외의 좋은 반응이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블루투스 헤드폰이 이어폰보다는 대중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최근 사용자들의 패턴을 고려한다면 이어폰을 빠르게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저는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각각의 이어컵에 적용된 H1 칩의 성능이 매우 궁금합니다.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애플 스토어를 방문해서 한번 체험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출시는 일부 국가에서 공개된 당일 주문을 받아서 15일부터 판매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출시일이 미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폰을 구입한 후에는 이어컵 쿠션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교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제품 색상과 같은 5가지 컬러로 $69에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어컵 외부에 아무런 로고가 없습니다. 본인이 간종이라서 그런지 애플 로고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러려고 그동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구입하면 스티커를 넣어준 게 아닌가 싶네요.